안녕하십니까? 영문독해와 문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영문독해 나만 믿고 따라와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영어 문장을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접속사 때문인데 그 접속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여러분들께 쉽게 정리를 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또 종속 접속사 이러한 개념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은 사실 표현에 불과한 것 뿐이고 접속사에 대한 그 성격별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접속사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장의 구성 요소를 만들어주는 접속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첫 번째에 해당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그러한 접속사의 개념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못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문장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그러한 접속사를 설명을 드린다면 그 문장의 구성 요소인 주어나 보어, 목적어, 이 동격 이러한 것들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쓸 때 그때 동반되는 접속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that 이런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if나 whether 이런 것들이 명사절로 쓰일 때, 즉 주어나 보어, 목적어나 동격으로 쓰일 때 그때는 또 그러한 접속사들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의 구성 요소로 쓰이는 접속사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that 이외에 다른 그러한 부사절로 쓰이는 접속사들이 명사절로 쓰일 경우에 그때는 절대 생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략이 불가하다라는 얘기는 분사 구문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that은 생략이 가능하지만 이 that은 생략이 되더라도 분사 구문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바로 문장과 문장의 연결, 즉 부사절의 접속사나 또는 등위, 흔히 연결 접속사라고 하는데 그러한 접속사, 그 크게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아신다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부사절의 접속사나 또는 이런 등위 접속사가 생략될 경우에는 반드시 분사 구문이 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하는 그러한 접속사, 즉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와 등위 접속사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부사절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접속사는 if, when 또는 although, as, even if, whether 이와 같이 이유나 양보, 가정, 때 또는 뭐뭐와 같다라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위 접속사 또는 연결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같은 성질의 문장을 연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부사절로 만들지만 이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앞에가 부사절이라면 뒤에도 또 부사절 이렇게 같은 성질끼리 연결을 시킨다는 얘기죠. 또는 앞에가 주절이면 뒤에도 주절 이렇게 같은 성질 것을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접속사를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위 접속사에는 and, but, or, so, 그 다음에 both and, 그 다음에 either or, neither nor, not only but also. 여러분들이 이런 것
즉, 뭐, both and 이런 것들은 이제 상관 접속사라고들 알고 계신데 그런 말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both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이 and라고 하는 것은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등위 접속사 안에 이 형용사를 써서 두 개를 이렇게 나열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관 접속사, 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은 전혀 알 필요가 없고, 그냥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러 패턴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신다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시험에서 특히 어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설명을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접속사는 크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와 등위 접속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부사절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는 같은 성질의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장을 보게 되면 항상 이러한 부사절과 그 다음에 등위 연결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도 역시 접속사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모든 문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설명을 해보면 문장 맨 처음에는 항상 이렇게 주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절에 동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부사절이 뒤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장이 지금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니까 그 두 개 사이에 지금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즉 부사절이 원래는 이 주절 뒤에 있어야 되는데 주절 앞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독립부사절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이 독립이란 말은 주절과 독립이 되어 있다. 즉 콤마를 찍어서 이 주절과 별도로 이렇게 끊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부사절을 독립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사구도 그렇습니다. 부사구도 역시 원래는 이 주절 이렇게 뒤에 있어야 되는데, 또는 이 주어 뒤에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주어 뒤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부사구가 주어 앞으로 가버리면 그때는 결국 이것도 독립부사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사절과 이 독립부사절에 대한 개념도 동시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독립부사절이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런 독립부사절일 경우에는 결국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위치하지 않고 이 문장 맨 처음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문장을 해석을 할 때 여기가 분사 구문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콤마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문장이 왔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분사 구문은 부사절이 분사 구문이 된 것이구나. 즉 독립부사절이 분사 구문이 된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어떤 동사의 과거형인지 아니면은 동사의 PP형인지 구별이 안 될 때, 그럴 때 이렇게 왔으면 여기 당연히 동사와 동사 사이, 즉 문장과 문장 사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다라는 얘기는 또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앞에 것은 독립부사절이 분사 구문이 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즉 연결 접속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질의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가 주절이다. 그러면 뒤에도 꼭 주절이 와야 된다. 만약에 앞에가 부사절이다.
그러면 뒤에도 꼭 부사절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 여기 지금 주절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등위 접속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 될까요? 바로 앞에 부사절이 오니까 뒤에도 당연히 부사절이 오겠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컴마가 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부사절, 즉 이 부사절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 and 뒤에는 또 다른 문장이 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부사절이 아닌 주절부터 또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맨 앞에 이제 독립부사절이 왔죠. 그리고 and 등위 접속사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when은 없지만 문장이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앞에는 뭡니까? 독립부사절이었으니까 뒤에도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독립부사절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컴마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주절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장들을 볼 때, 특히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볼 때,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장을 볼 때,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등위 접속사 뒤에 있는 동사가 뭐와 연결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러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그때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쉽고, 다시 말씀드리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문장을 정확하게 어디서 끊기고 또 뭐와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사 구문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 이렇게 주절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when이 생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ing 형태가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and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VP인지 PP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게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 VP인지 PP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등위 접속사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그러면 일단 무조건 어떤 것과 평행 구조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이 앞에 거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분사 구문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뭐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VP가 올 수가 없고 당연히 분사 구문인 PP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친절하게 when 이거를 생략을 하지 않고, 이거 생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생략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놔두고 여기 이렇게 ing 형태가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and가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와 얘를 연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당연히 ing 형태가 와야 되겠죠. 왜? 여기가 분사 구문이 왔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분사 구문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등위 접속사 이 개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즉 같은 성질의 문장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when이 있는데 여기 ing가 왔어요. 자, 그러면 이 and 뒤에는 뭐가 와야 되겠죠? 이건 100%겠죠. 이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분사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ing가 오든지 아니면 pp가 오든지 분사 구문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절이 되니까 여기는 지금 분사가 되질 않죠. 분사 구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주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컴마가 없을 경우에는 이 앞에 거
그 다음에 이것까지도 다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는 친절하게 이렇게 끊어주면 좋은데 이 뒤에 것은 여기와 연결된 게 아니라 여기와 연결된 것이다 라고 그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컴마를 찍어주면 좋은데 컴마를 찍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컴마가 없다면 얘는 여기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 그러면 얘는 이거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가 분사로 되어 있으면 여기도 분사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왼 앞에는 뭐 다른 문장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은 좀 주의해서 우리가 문장을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 문장을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동사만을 보고 그 개수와 접속사 개수를 보고 파악하는 방법,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접속사 개수 파악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장이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접속사가 오겠죠. 자, 그런데 이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당연히 주절이 오겠죠. 이 앞에가 주절이니까. 그래서 주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접속사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목적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즉 문장의 구성 요소로 만들어주는, 즉 목적어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가 이제 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절이 와서 여기서 끝나고 또 등위 접속사가 왔습니다. 자, 그럼 벌써 지금 문장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장이 몇 개예요? 네 개. 그런데 지금 접속사가 하나, 둘, 세 개죠. 그렇죠? 하나, 둘, 셋.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접속사가 없고 여기 또 문장이 하나 왔어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라고 그랬죠? 이 문장 앞에 있는 문장이 뭐다? 바로 독립 부사절이 분사구문이 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보이질 않으니까 이거는 독립 부사절이 분사구문이 된 케이스다. 결국 이와 같이 as he was devoted to his friend라는 독립 부사절이었는데 접속사가 생략이 됐다. 그래서 주어 같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이건 수동태의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이건 조동사니까 생략. 그래서 여기 지금 과거 분사인 pp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개수만을 보는 것입니다. 즉 본동사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동사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문장의 구성 요소, 즉 주어가 오면 그 다음에 동사가 오게 돼 있죠. 그 동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나 동명사 이런 거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사 구문은 본동사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형용사로 쓰이는 분사는 이거는 동사로 취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그러면 접속사가 네 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가 B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동사 사이에 여기에 접속사가 없으니까 여기에 또 이게 뭡니까? 독립부사절이었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분사구문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 풀 때도 쉽게 이 동사들을, 특히 어법 문제는 이 동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평행구조 문제에서
그럴 때 이렇게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사 구문을 하시는 데 있어서 또 관계대명사도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 유튜브 강의에 관계대명사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꼭 찾아서 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께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